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입력센서 관련해서 건집센서 소개를 드렸고 과제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외에도 이 실제 입력기기 센서들하고 출력기기 모터나 솔레노이드를 선정할 줄 알면 프로그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관련해서는 나중에 배선 관련해서 센서도 2선식이 있고 3선식이 있고 또 리미터 센서 같은 경우는 전원이 없는 접점만 있는 그런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어반 쪽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은 보통 현장 가면 이런 캐비넷이 보입니다. 캐비넷에 보면 압축도에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 몇 개와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머전시 램프 같은 경우 그런 몇 가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내부를 보면 굉장히 선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어반들을 보통 PLC 말고, 지금 이건 PLC 안 보이죠. 거의 릴레이로만 구성을 한 그런 제어반인데, 이 과거에 사용했던 이런 릴레이 제어반은 실제 배선해야 되는 양이 많아서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배선이 많다 보니까 실제 유지 보수하거나 또는 컨트롤러의 기능을 갖다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제 간단한 회로들을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 출력 회로죠. 모터 구동 회로입니다. 모터가 있고 전자개폐기 스위치를 온 오프를 시켜주면 모터가 회전하는, 또 메인 전원도 온 오프 해주고, 이런 실제 출력부가 있고, 나머지는 이게 레드 다이어그램이죠. 레드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할 텐데, 레드는 단어 뜻이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사다리. 그래서 실제 이 회로를 그려놓고 보면 모양이 사다리 모양으로 생겨 있죠. 사다리 계단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회로를 레드 회로라고 표현을 하고, 이쪽은 출력 회로. 실제 출력기기의 전원을 온, 오프 해주는 출력 회로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제어 회로입니다. 컨트롤 회로. 실제 어떤 기능을 낼 것이냐, 입력이나 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그 회로를 우리 제어 회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어 회로를, 이 제어 부분을 실제 배선으로 구성한 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전장 제어반이고, 실제 구성도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릴레이도 많이 있고, 실제 이 덕트 내에 많은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실제 배선으로 이 앞에 기능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실배선을 갖다가 줄이고 이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면 간단하겠다 해서 사용하는 게 PLC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PLC가 달려 있고, 실제 그 배선은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 복잡했던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PLC에서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되고, 출력 부분만 남아있는, 출력 부분만 실제 배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대체로 PLC로 제어반을 구성하게 되면 회로가 심플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기기가 그대로 있고, 실제 기능만, 시퀀스라든지 기능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하니까. 그래서 실제 릴레이를 보면 릴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석이고, 이 코일 뭉치가 있고, 이 코일의 그림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코일이 있고, 이 코일에 전원을 넣어주면 이 코일이 전자석이 되죠. 전자석이 되면 위에 있던 이 레바 부분이
스프링이 달려있는 레바 부분이 아래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 코어가 전자석이니까, 자석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코일의 전원이 오기 전에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 코일의 전원을 입력시키면 코어가 전자석이 돼서 위에 있는 접점을 당기게 됩니다. 당기게 되면 아래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코일의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접점은 위에는 오픈이 되고 밑으로 도통이 되는 이런 회로가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는 기능을 하는 부품을 우리는 릴레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그림도 이렇게 생겨 있고. 그래서 보통 이 코일에 전원을 넣어주면 작동하는 이 스위치가 접점이 한 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2개나 또는 4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코일을 작동시켜주면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 4개 정도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릴레이에 대한 동작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레이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PLC를 쓰더라도 아직은 많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코일 부분이죠. 코일 부분이고 접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쪽에 전원이 들어가면 코어가 전자석이 돼서 이 상부 부분을 아래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전구에 전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을 해 놓고, 배터리가 이 전원이 온되려면 이 접점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 움직이는 거를 릴레이를 이용해서 릴레이 코일에 전원을 온 해주면 접점이 작동을 해서 이쪽 회로가 도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넣어주면, 전원을 연결해주면 이쪽 부분이 폐로가 구성이 되죠. 폐로 구성이 돼서 전원이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실제 보면 이쪽 부분하고 코일 부분하고 실제 출력을 내는 부분하고는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약전을 쓰고 이쪽은 강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접점 용량만 허용을 하면. 그래서 이 적은 전원으로 큰 출력 움직일 수 있는 앰프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접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상용으로 나와 있는 릴레이들은 접점이 2개 또는 4개가 많습니다. 결국 코일을 한번 작동시켜서 구동할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신호가 접점이 4개 또는 2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끊으면 접점이 오픈돼서 전구가 오프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도면에서 기호를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접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A접점, B접점, 컨택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는 계속 반복해서 많이 소개를 할 겁니다. 릴레이 제어를 PLC로 대치를 했지만, 조금 전의 기능처럼 약전으로, 예를 들어서 24V 제어 전원을 이용을 해서 220 작동기기를
220 솔레노이드나 이런 것들을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릴레이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전기 부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끝에 약간 소개되었었는데 이 전기적인 부품을 도면에서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코일 부분은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전기회로에서 코일 성분들은 다 사각으로 표시합니다. 코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도 코일입니다. 이제 솔레노이드인 경우는 릴레이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코일에 사선을 표시를 해서 솔레노이드 표시를 하고, 사선 없이 그냥 사각형으로 표시한 거는 릴레이 코일을 이야기합니다. 릴레이든 접점 코일.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접점이 4개인 경우에 릴레이 사진인데, 도면에서는 4개인 경우는 접점이 4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일을 구동해주는 전원은 예를 들어서 24V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붙는 거는 어떤 기기를, 부하를 220H를 쓸 수도 있습니다. 220H를 쓸 수도 있고, 또 이 접점은 24V 써도 되겠죠. 24V 램프를 구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를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장점은 코일로, 일단 이 코일과 접점은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전원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24V로 220 또는 24V 다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일을 한번 구동시킴으로 해서, 코일을 한번 온시킴으로 해서 신호를 쓸 수 있는 접점이 그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도면처럼 접점이 4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그릴 때 코일 부분하고 접점 부분은 이 릴레이 제품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어느 도면상에 코일은 이쪽에 그릴 수 있고, 또 접점은 어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가 있겠죠. 그 중에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안 합니다. 단지 이게 K1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면, 여기는 마찬가지 K1의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K1의 첫 번째 접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K1의 14, 13 여기 있는 이 기호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호를 쓰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K1의 1 하고 다음 쓸 때는 또 K1의 2번 이렇게 표기해도 도면상에서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표기하는 것은 나중에 실제 도면을 볼 때 그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릴레이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릴레이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실제 그래서 아크릴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코일 뭉치에 24V는 24로 써놓고 220은 220용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220짜리 코일이다. 구동 전원이 220이고 또는 구동 전원이 구동 전원이 24V도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동 전원은 24든 220이든 220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원을 쓸 수 있지만, 접점은 출력기기 맞춰서 쓰면 되죠. 내가 구동해야 될 또는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될 그 전원 크기에 맞춰서 그냥 어느 거든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접점 용량이 2A 이상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들은 거의가 다 24V DC용 또는 220 AC용은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같이 생겼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생긴 릴레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SSR입니다.
잘 아시죠?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반도체 접점으로 무접점 릴레이입니다. 얘들은 실제 접점이 붙는 유접점이고 얘들은 무접점 릴레이고. 그래서 릴레이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SSR 중에 보드용 5V 릴레이도 많이 있습니다. 5V로 구동한 릴레이도 많이 있고 코일 구동 전원이. 그래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 실제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어 전원으로 5V나 24V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220 단상도 릴레이 구동용이나 접종용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용도도 굉장히 넓고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기 부품 중에 제어기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릴레이는 이 접점 온오프만 해주는데 단일 접점 온오프 해주는 겁니다. 이 접점을 몇 개 쓸 거냐, 2개 쓸 거냐, 4개 쓸 거냐, 그런 차이고, 단일 접점에 쓰는 반면 이 전자계피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전자계피도. 전자계피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게 모타 구동용으로 쓰죠. 그래서 보통 삼상을 해서 씁니다. 이 전자계피기는 모타 구동용도 쓰지만 실제 전원 공급용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상을 쓸 때도 있고 RST만 쓸 수도 있고 종류에 따라 전원에 따라서 뉴트럴까지 넣는 4선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이 3개가 아니고 4개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접점, 아래쪽 터미널은 코일 구동용,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옵션으로 있는 보조 접점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실제 구동은 릴레이 코일과 동일하게 MC에서도 이쪽 코일을 구동해주고, 접점 구동용 전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가 모타를 구동하거나 메인 전원 공급해줄 때 접점을 이렇게 삼상 RST에 쓰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실제 회로도 보면 MC에 일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건 코일로 표시하는데, 나중에 우리 그 회로를 그릴 때는 ISO 방식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다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MC 코일을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이 MC 코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접점은, MC 접점은 여기 있는 접점을 가지고 모타를 구동을 해주고, 이렇게 배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기능을 할 때는 온 스위치 넣어주고, 이 그림은 릴레이 헤로드죠. PLC에 쓰는 헤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릴레이 헤로드에서 보면 온 스위치를 달아서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도통이 되어 가지고 MC가 살고, MC가 온 되면 이 접점이 붙어서 실제 RST 전원이 모타에 구동돼서 이 모타가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릴레이나 이 MC나 실제 제어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부품들입니다. 기계 장치가 이 평면 연삭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연막이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모타가 보면 유압 모타도 있고 절상류 공급 모타, 그 다음에 팬 종류, 주축 스핀들 모타, 뭐 여러 모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구동해 줄 때 보면 실제 릴레이 회로는 이 도면 릴레이 회로죠. 릴레이 회로는 어느 걸 눌렀을 때 뭐가 돌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절상류가 공급되어지고 유압은 언제 작동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 제어 회로부에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는 배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기능을 내는 건 다 릴레이나 타이머나, 지금 여기 T로 되어 있는 건 타이머인데 타이머를 구동하거나 MC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 기능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부는 이 제어부하고는 전원을 달리 쓸 수도 있습니다. 릴레이에서. 그래서 여기는 24V로 해서 제어를 사용하려고, 여기는 220
단상 또는 현재는 우리는 여기 3상이죠. 383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자계피를 사용하니까 3상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회로들을 릴레이로 해서 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복잡한 이 회로들을 실제 배선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PLC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PLC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런 릴레이를 사용할 때 소개한 것처럼 하드웨어로 전부 다 배선으로 일이 해놓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점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배선이 많아서.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이 기능을 조금 순수 동작을 바꿔야 되겠다라든지 추가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회로 부분 손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 릴레이 젤을 쓰고 있던 이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대부분 릴레이를 사용했었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제어 내용 변경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수명이도 마찬가지. 실제 유접점은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접점 부위가 계속 미세하게 스파크가 생기죠. 붙었다 떨어지는 순간 접촉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저항이 순간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번개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접점 부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순간에 접점 부위가 녹아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꾸 쓰면 수명이 떨어져서 릴레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단지 가격이 싸다는 장점 하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초기에는 이 GM에서 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 쓰던 제어기를 이 릴레이로 제어반을 꾸미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어장치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이 조건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어기를 갖다가 가져오면 다 채택을 해주겠다 해서 개발한 게 이 PLC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요구 조건에 맞춰서 나온 게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던 컨트롤러를, 하드와이어드 컨트롤러를 소프트와이어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알람 브래들이 어쨌든 뭐 저기 컨트롤러 회사인데, 여기서 실제 하드와이어드 컨트롤러를 소프트와이어드 컨트롤러로 바꾼 기기를 개발을 합니다. 이 기기를 만들 때 요구사항이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은 배선으로 다 되어지니까 제어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실제 회로도 아까 제어 파트에 많이 있었죠. 그 레더 회로가 있었는데 그 회로 부분을 실제 배선을 하지 않고 하드와이어드 컨트롤러 대신 소프트와이어드 컨트롤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해라.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거 하나로 다른 문제 다 해결되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릴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 릴레이에서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유지 보수가 힘들어서, 점검이나 보수가 힘들어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릴레이를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실제 유접점으로 붙은 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드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PLC라는 게 없을 때 요구 조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 배선을 그리 많이 하던 부분들을 컴퓨터로 쓰니까 당연히 소형으로 되는 건 기본적으로 되고, 또 상위 컴퓨터하고도 컴퓨터로 쓰니까 당연히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겠죠. 근데 가격은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전원은 뭐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니까 이런 메모리 사이즈까지도, 컨트롤러 사이즈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이즈까지도 한 번에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 컨트롤러를 퍼스널 컴퓨터라는 이야기는, 퍼스널 컴퓨터 나온 것도 이보다 뒤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컴퓨터였죠. 퍼스널 컴퓨터는 좀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때 처음에 PC를 할 때는 이거를 프로그램마블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마블 컨트롤러.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PC라고 했는데, 그 뒤에 PC가 나오다 보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얘는 기능을 릴레이 제어를 하던 부분들을 바꾼 거니까 로직 제어하는 거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지금까지 PLC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컴퓨터는 그냥 PC로 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PLC가 나온 역사는 잘 알겠죠. 그 릴레이 제어를 쓰던 부분들, 릴레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고, 그래서 릴레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프로그램 수정이나 유지 보수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신뢰성이 있는 컨트롤러로 해서 공모해서 만든 게 PLC다. PLC 개요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